자,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의 갈등, 뭐 사실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한 위원장 하면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둘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다뤄봤었는데, 일단 어제 좀 저녁인가요? 오후부터는 좀 다른 기류가 보입니다. 일단 덮었다. 봉합이 아니라 일단 덮었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좀 갈등의 불씨로 꼽히는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가 좀 많이 좀 뜨거운 관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죠?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갈등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누가 언급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오늘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을 한 건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정쟁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자금 흐름은 모두 밝혀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던 때와는 달리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인 건데요. 여기에다가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명랑이라는 말이 잘 와닿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이 말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쇼펜하우어가 많이 회자됐는데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오늘 얼른 가셔야 돼요. 쇼펜하우어 택시 왔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네, 택시 와가지고요. 쇼펜하우어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으로 언급하신 건지 명랑하게 살고 싶어서. 네, 조금 전 회의에서 나온 사실 발언인데 요 얘기부터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 그 명품 가방 발언 때문에 사실 좀 뭐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갈등이 좀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오늘은 이제 또 도이치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 도이치 특검법은 이제 문제 없는 건데 왜 건드리냐 이런 투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입장이 좀 바뀐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아니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그전에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그런 태도를 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뭐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했고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취했잖아요. 또 네. 말이 왕뚱한에 또 얘기도 했었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요. 입장 변화는 아니다. 예, 예.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제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거든요. 비대위원이단 말이에요. 그럼 비대위원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비대위원장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입장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조심해야겠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달고 어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한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동의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왕태는 애들이 얘기하니까 동의한 사람들도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에 그 용산과 비대위원장의 어떤 충돌로 뭐 상당히 뭐 언어의 정도는 좀 누그러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하고 할 말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명랑하게 살고 싶다 하는데 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좋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뭐 사실 말이 앙뚜하네.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 계셨을 텐데 김경률 위원 때문에 많이 아셨을 텐데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쇼펜하우어를 좀 얘기를 꺼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두 말 갑자기 이거 왜 꺼낸다고 보세요? 뭐저 유치한 지식인 노름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과거에 이제 장관 시절에 플루타르크 영웅전 끼고 이렇게 외국하잖아요. 그리고 동료 시민
그다음에 이제 뭐 쇼펜하우어의 이제 명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엘리트야 뭐 지식이 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사실 좀 보입니다. 그런 느낌들도 보여요. 한편으로는 이 쇼펜하우어의 명량이라는 게 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명랑하게 내 갈 길대로 간다. 그래야 오래 산다. 이 쇼펜하우어의 명랑이라는 게 명랑해야 오래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오래 산다. 절대 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은유적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해석이 이 말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발언에 대해서 뭐 조금 톤을 좀 다운했다. 뭐 어떻게 좀 비춰지십니까? 아니 본인이 좀 조심하겠다고 얘기 또 했잖아요. 뭐 일부는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명랑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각이 워낙 다르잖아요. 네. 야당과 여당이 저 명랑 자체를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해석을 한단 또 말이에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명랑은 이제 명랑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 뭐 총선이 뭐 임박했으니까 이제 서로 어떤 정책 그리고 공천에 있어도 공정성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너무 뭐 양극단에 치더라고 상대방이 어떤 언어 하나하나랄지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본인은 명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맹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맹랑이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랑에서 맹랑으로 가는군요.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또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좀 거친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뭐 네. 사퇴해야 된다, 뭐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좀 뭐 사퇴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일단 뭐 잠재적 내관 될 거다. 또 김경률 위원장 때문에 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해법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두냐 그만두지 않느냐는 이제 상당히 타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뭐 용산이랄지 용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이 봉합된 것이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김경률 비대위원도 조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떠한 상징성이 좀 있어요. 비대위원 안에. 그러면 쓴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내친다? 그러면 이것은 한동훈식의 정치는 아니에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럴 사람도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들은 바 없다.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뭔가 진정한 봉합이 되려고 하면 김경률이 사퇴해야 한다. 이거 자체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앞으로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그의 말은 이제 통합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 단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것 갖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제가 볼 때 이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과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그것은 아주 격가지죠. 격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오늘 또 이 얘기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다. 요구가 와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김경률 위원과의 오랜 인연이 있는데 김경률 위원은 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대위원 요청 수락할 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통화하면서 남자들끼리의 대화였고 오랜 인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비대위원 수락을 했다 이 얘기까지 하는데 김경률 절대 포기 못할 거다 이런 인연 때문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하잖아요. 아무리 오랜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요. 적절하지 않고 뭔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치는 게 맞죠.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부터 뭐 끈끈한 관계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칠 수 없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까지 한 말과는 배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연은 상관없다. 그렇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문제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비대위원 가서는 안 되겠다면 뭐 사퇴시키는 거고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에 있던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 그런 게 아니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사실 서울 마포홀 여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 번쩍 들면서 마포홀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도전장 던지기로 했다 했는데 이
마포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오늘 뭐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드러내면서 오늘 오전에 서울 마포구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사실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 마포구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이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한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문자로 이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성동 전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자를 두고 마치 그냥 법률 문서, 내용 증명과 같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 문자 내용에는 험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 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사과와 함께 곧 찾아뵙고 인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내용이 마치 법률적인 문서, 그러니까 내용 증명 비슷하게 왔다. 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그냥 밝힌 것인데 나 역시도 그 입장을 알았으니 굳이 답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 비대위원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김 전 위원장에게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사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는 저한테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문자 하나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선거로 바쁘다, 그래서 사과를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과 문자를 보낸 게 내용 증명 같았다, 이렇게 좀 불쾌감을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드러낸 건데,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문자 내치 보면요, 곧 찾아뵙고 인사하겠다라고 이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이게 선사과, 뭐 후 만남 이런 게 좀 불쾌감이 있나 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찾아온다고 하시면요, 건방지게 찾아온다 또 불쾌하실 거예요. 원래 지역구 문제는 늘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안 불쾌하려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안 한다고 해야지 안 불쾌하죠. 네. 나머지 상황들은 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플랜에도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예를 들자면은 의리남, 나는 내 사람을 끝까지 지켜, 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거야라는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제 예측에는 양쪽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쪽에 양쪽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면서 조율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끝까지 지킬 것 같아요. 끝까지 지키고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내놔라 이러면은 너 비대위원장도 사퇴할래, 뭐 저 이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 네. 재밌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친한파, 한동훈파가 생겼다. 보면은 좌경률, 우동혁, 뭐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할 텐데 친한계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이런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뭐 친윤계 의원도 뭐 얘기 많이 나왔었고 이제 또 친한파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자칫 뭐 양쪽이 좀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요, 이제 비대위원은 거의 비대위원장 쪽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을 선택할 때는 위원장이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장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좌경률, 우동혁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변화 아니면 기류가 있는데,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얼굴로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 승리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공천권과 자신의 당선과 관련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수의 수도권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마음이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영남권에 좀 많이 있고요. 물론 뭐 강원도에 뭐 이철기 의원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신윤의 반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신윤의 반란이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싸움에서 실질적으로는 봉합은 됐지만 네. 누가 이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세승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런 대응 방식도 이래저래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당내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복싱 전략에 많이 빗댄다고 하는데 뭐 야당 대할 때는 좀 발톱 드러내면서 인파이팅한다, 적극적으로 싸운다. 그리고 이번에 반대로 윤 대통령 앞에서는 뭐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어떤 숙이는 모습, 뭐 복싱 전략하면 이제 좀 겉을 도는 아웃복싱한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 뭐 정리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지켜본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과도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본 것 같아요. 나도 저 헤드라인 딱 봤는데 아웃복싱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뭐 제가 웬만하면 뭐 정치 평론 많이 하니까 예. 이해가 딱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풀었으면 그거예요. 민주당과 싸울 때 그리고 이번에 정면 충돌할 때는 뭐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네. 인파이트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천 화재 현장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제 폴더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90도로 폴더 인사.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 폴더 인사가 대통령 만났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갔을 때도 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신년 인사회 때도 보면 다 폴더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이제 아웃복스란 말이 그 무하마드 알리가 전입전은 아웃복싱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나비처럼 날아서 뭐 벌처럼 쏜다 하는데 뭐 지금 뭐 나비처럼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벌처럼 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태여 아마 신문에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웃복싱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뭐 그렇게 저 개념 자체가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박지원 부원장님은 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웃복싱, 복서 저는 한동훈. 뭐 언론에서 이미 친한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공약이나 이런 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김건희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사과의 수준 그리고 결국 수사까지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거기에 따라 저는 결론 내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총선까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발표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한동훈이면 총선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에게 맞대응할 수 있는 한동훈이 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아주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은 비대위원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맞짱하면 뜨겠다. 이런 느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치적 미래는 밝아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고 숙인다면은 당장의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서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치도 흔들릴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이 되네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방송에 나와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 그런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장가 기자 좀 뭐 간밤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특정 언론사와 함께 신년 대담을 통해서 신년 구상을 밝히고 민생 대책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한 얘기다라면서 선을 그은 상태고요. 오늘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김 여사 논란과 이 수습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후속 조치 좀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해서 보도 되는 거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사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해라라고 주문을 준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주문을 저희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적 없어요.
신년 대담 얘기가 나왔고 또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뭐 대통령실로 초대하는 뭐 방안도 지금 시기를 조율 중이다. 뭐 이달 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신년 대담 뭐 여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랄까 내용 뭐 이런 거 조율하는 자리일까요? 아마 신년 대담은 아마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아마 본인이 직접적 결정하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따로 만난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아마 본인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게 또 야당의 어떤 프레임이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수직적 당청 관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제 멀리 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 영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 충돌이 있었고 또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봉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봉합이 됐는데 이제는 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만 용산에 뭔 요구를 당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당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당에서는 화두를 던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신년 인터뷰와 관련해서 KBS 할 때 대통령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비대위원장이랄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비대위에서 뭐 이거 왈가왈부 할 일은 이제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만나도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갈등 관련해서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구나. 물론 야당에서는 뭐 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 쇼가 아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본인의 한동훈식의 어떤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런 아바타 프레임이 그렇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어젠가요? 보도 나온 것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직 수락하면서 윤 대통령하고는 전화도 안 하겠다. 선 극지하겠다. 이런 보도가 사실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나요, 부원장님? 윤 대통령 회동 제안에 뭐 안 만나겠습니다.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만나야 없겠죠. 할 이유는 없죠. 네.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이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친윤, 뭐 반윤, 비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친윤은 현재 국민의힘에 없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줘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계보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 흔들리는 조건은 총선의 당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까지 뭐 대통령 취임한 지 2년 다 돼 갑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물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대통령으로의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결국은 선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일단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응답이 한 70%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요.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YTN 의뢰로 지난 21일하고 20일 이렇게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69%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 24%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좀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8%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리고 또 이제 9%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6%가 필요하다. 그리고 47%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67%가 필요하다. 그리고 22%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보면 지금 표를 계속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비슷한데 민주당 지지층 보면은 뭐 당연하겠죠. 뭐 압도적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박주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언론사가 벌써 알아서 기고 물타기 하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부터 받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입장 표명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약한 입장 표명해야 된다라고 질문지 설계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뇌물 받아서 그 감옥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면은 그러면 감옥에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입장 표명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과를 전제로 한 입장 표명이어야 되고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조인 측면에서 네,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이제 뇌물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이제 뇌물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배우자도 사실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은 되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거 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사과를 해야 하냐 아니면 본인이 사과해야 하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하냐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면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수사받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아니 근데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 수사가 되는 거죠.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인 배우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공직자료만 일단 저는 나온 걸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입장에서 사실 국민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가장 궁금한 사안,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뭐 묻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여론조사 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이요 일단 봉합쇼 아니라면 쌍특검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향해서 이제 쌍특검법 재의결 압박하고 있는데 오는 2월 1일에 있을 본회의죠. 여기 때 뭐 재표결 빨리 하자. 또 민당 쪽에서는 좀 더 늦추자. 이런 양상이 좀 벌어질 것 같긴 해요. 표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컷오프를 되든지 아니면 뭐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한 10명 정도 이상만 특검에 찬성을 해주면 재의결 3분의 2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재의결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컷오프 된 사람 입장에서는 현직 의원에서는 감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건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컷오프 된 의원들이 나오면 거기서도 또 반란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양측이 눈치를 계속 볼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뭐 최근에 어떠한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너무 쌍특검법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과랄지 뭐 이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어떤 선거의 전략이 있어서 만약에 쌍특검법이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공격을 하겠죠. 거부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자체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뭐 어느 당이 총선을 승리하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요소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